내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이런 자금은 증시 부양에 아주 크나큰 힘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재개가 이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계속 쏟아넣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까지는 미국 일변도로 좀 좋았다는 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달러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역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 내에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도 그런 수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까지 좀 넓혀가면서 증시 온기가 좀 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여러분은 좀 투자의 시계를 넓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코로나19가 좀 많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사망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지금은 각국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낮아지는 사망률 때문에 확진자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줄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부정적 요소로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 재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시 봉쇄령에 좀 진입을 했고요.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다니질 못하게 하는, 얼마 전에 또 프랑스 파리에서 대탈출 사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경제 재개가 늦어지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과연 잡힐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코로나19가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변종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과연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저는 치료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은 내년 중에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경제 반등의 이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트렌드를 형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데이트를 쳤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 소위 말하는 성장주, 미국 성장주들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면에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일을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들 아니면은 배송 관련주들, 신선식품 관련주들, 에듀테크 쪽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 IPO하는 부분, 또 기존에 상장돼 있던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매출액이 잘 나오고 EPS가 좋아지는 과정은 내년에도 기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금 시장을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합니다. 미국이 보통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연준이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얘기 안 하고요. 하나는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중의적인 의미로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뜻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겠다. 그 기간은 어쨌거나 내년까지 이걸 유지하겠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내년에도 저성장 또 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환경 때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있습니다. 과연 조 바이든 후보는 돈을 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라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 바이든 후보의 재정 정책을 하나씩 보게 된다면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4년 동안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바마 케어라든지 아니면 주택 지원, 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 1년에 1.2조 달러가 추경안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전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외에도 독일, 뭐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재정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유동성발 충격은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선을 거쳤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한번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하느냐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일단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가시성이 좀 많이 밝혀지고요. 즉 FDA의 승인을 받아서 좀 전 세계 좀 보급이 되는 그 과정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대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이제 아베 총리에서 스가 총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혹시 일본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이 바뀔 것인가? 지난 8년간 그 아베의 4차원 양적 완화로 엔화는 싸지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만약에 이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은 엔화는 강세, 달러는 좀 더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의 아주 큰 빅 머니 무브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입하기 전에 저희는 좀 글로벌 자산을 좀 포지션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대규모의 친환경 정책을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규모가 말도 안 될 만큼 크거든요. 4년 동안 2조 달러면은 1년에 5천억 달러씩 쏘게 됩니다.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 아니면 유틸리티, ESG 쪽,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까지 수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정책은 재정 정책, 그러니까 행정부가 재량 지출로 이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르면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1분기에는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재정 정책이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증세 가지고는 돈이 모자랍니다. 결국엔 국채를 막 찍어내야 되는데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 연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 상태로 계속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대로 가면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요. 점점 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면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미국 신용 등급이 혹시 한 단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대로 금융시장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에는 좀 투자 관점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신흥국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친환경 투자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좀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에 따른 충격 여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정책 키워드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책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세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증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 마가, 저희가 아주 잘 아는 그 대형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견 좀 시장의 부담 요인처럼 보이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책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일자리나 아니면 임금 부분에서 좀 개선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친환경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친환경이 될 것이냐 혹은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법안을 입법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토대가 됐던 게 바로 친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부분, 발전 부분, 이에 따른 사회 제도가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아는 착한 투자라고 하죠. ESG 투자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뭐 연방차만 300만 대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여파는 뭐 2차 전지까지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미국 투자할 때 좀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S&P 500 같은 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그냥 지수만 가져가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지수 투자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세가 결국에는 기업의 순이익을 좀 줄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민주당의 당론은 어쨌거나 그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수 전체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규제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테마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렸었지만 그 신규 주택 보급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미국판 임대주택 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택을 대규모로 또 보급하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바마 케어를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그 개별 산업별 업종별 투자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미국만 해도 됐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좀 충격과 공포를 줬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FTA의 확장판인 TPP가 뭐냐면은 환태평양의 주요 경제국들이 세금 없이 자유롭게 교육하자는 조약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의 투자 시계가 미국 외에도 그 신흥국의 제조국까지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투자의 방법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넘게 외면했던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와 같은 신흥 제조국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자국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성장의 시대거든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뉴노멀이 이미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유가, 철강석, 아연, 구리 이 모든 가격이 계속 반등이 안 나오고 아주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안 좋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혹시 지금 이제 포럼을 시청하시는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브라질에 투자하셨다 혹은 뭐 신흥국에 투자하셨다 혹은 다른 펀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이제 투자 방점은 한 가지는 지수보다 테마 또 이 테마는 ETF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도 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꼭 ETF를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미국 기술주에 대한 질문은 늘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기술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주가가 3배가 올랐다, 5배가 올랐다, 이거 버블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빵 관련 종목 혹은 마가 관련 종목,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테슬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버블은 아닙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나 아니면 EPS에 보면은 5년 혹은 3년마다 매출액이 2배씩 올라갑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11%, 15%, 33%의 매출액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독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금융 환경, 경제는 역성장하고 있고요.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고 그 다음에 초저물가 시대에는 가치 주는 범람하되 이 성장주는 희소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얼마만큼 올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애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에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규제는 예전보다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화되긴 하지만 그것들이 회사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19세기 말에 있던 정유회사, 철도회사, 철강회사에 대한 이 해체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오해나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의 반독점법은 반독점을 했다고 해서 그 법을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를 훼손시키면은 제재를 받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그 주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 기술주에 대해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0-30% 수익을 노리고 좀 들어갔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를 상대해야 되고요. 법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규제가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최소한 대응팀이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이익률이 조금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미국 성장주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주요한 주력 테마로 업종으로 좀 가져가려고 저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기술주를 버리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틀 동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첫날 2%대, 두 번째 날 3%대 상승을 나스닥 지수가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에 바이든 후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이미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사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사회의 강제 이주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사회 변화,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금, 뭐 이런 상품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혹은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 이런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최근에 금 가격이 뭐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뭐 금을 실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ETF로 투자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가격을 올립니다. 원래 100원짜리에 10%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면 당연히 110원짜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돈이 풀렸느냐라고 봤을 때 전체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금 자산에 다 합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40경 원이었거든요. 근데 석 달 동안 3, 4, 5월 풀린 돈이 2경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5%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게 통화 승수라는 게 신용 재창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올라가는 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 막대한 재정 정책과 그 자금이 향후에 뭐 3조 달러 이상, 뭐 맥스로 추산했을 때 한 8조 달러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달러가 약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상품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